현역가왕 마이진 일본 열도 뒤흔들까 시부야에서 버스킹이 예고가 됐다. 자, 요런 기사가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현역가왕의 이 마이진이 일본 열도에서 시부야 버스킹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현역가왕 탑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 중에서도 마이진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 포스터 사진을 올렸는데 알고 보니 이 탑7 멤버들이 전유진, 마이진, 김다현, 린, 박희신, 마리아, 별사랑 현지에서 생방송으로 열릴 트롯걸인 재팬 결승전을 직관하기 위한 일본행 비행기에 오른 거 다 기억나실 겁니다. 특히나 이 일본 트롯걸인 재팬 결승이 코앞이기 때문에 일본의 탑7의 탄생을 축하하는 화려한 공연들까지 이 탑7 멤버들이 펼칠 거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상 선전포고잖아요. 한일전을 앞두고서 한국의 탑7들이 먼저 가서 일본의 탑7들에게 뭔가 길을 탁 죽여놓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 현역가왕의 탑7 멤버들이 이제 한일전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27일부터 4주간의 현역가왕 갈라쇼가 또 열리는 거, 3월 26일부터는 대망의 한일가왕전이 개최되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번 현역가왕에서 당연히 눈에 띄는 참가자 둘을 꼽는다면 전유진, 김다현, 바로 10대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이 10대들의 활약이 이번 트로트 흥행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K트로트의 글로벌 공약은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트로트 흥행을 이끄는 10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엽고 깜찍한 외모만 보고 그저 새싹이라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하는가 하면 트로트 가수 브랜드 파워 탑10에도 대거 이름을 올리는 등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미 떡잎부터 달랐던 10대 스타들의 다음 행보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1등을 한 전유진 양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적혀져 있습니다. 이 전유진은 13일 방송된 현역가왕에서 최초 10대 우승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죠. 2006년생인 전유진 양은 2019년 MBC 편의중계에서부터 2020년 미스트롯2까지 강력한 유망주로 인정을 받으며 현역가왕 파이널 무대에서 결승전 1라운드에 1위, 2라운드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등을 했으며 아직까지 우승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건 주변에 정말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이다. 힘을 얻어 흔들리지 않고 큰 무대를 해낼 수 있었다. 이런 훈훈한 소감을 밝혀서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감동했죠. 자, 이 전유진 양과 함께 10대 가수로서 강력한 라이벌로 평가받은 것이 김다현 양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김다현 양이 전유진 양보다 부족하다, 뭐 박빙이다. 이건 다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현역가왕에서 탑3 안에 들어간 김다현 양의 저력만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전유진 양과 함께 더불어서 이 10대 소녀 가수들 중에 막강한 영향력을 선사하고 있음은 팩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쭉 읽어보면 전유진과 함께 현역가왕에서 활약한 또 다른 10대 소녀가 있다. 바로 최연소 막내이자 국악트로트 요정 김다현이다. 준결승전에서 전유진에 이어 2위를 기록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 2009년생인 김다현 양은 청학동 훈장 김봉곤의 막내딸로 미스트롯2에서 최종 3위로 K트로트의 미래로서 눈도장을 찍었다. 꾸준한 기부 선행도 이어가고 있는데 소아암, 백혈병 등 희귀 난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상금 전액 기부는 물론 고향 정선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문화, 예술, 관광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미스트롯3의 오유진 양까지 거기에 정동원 군까지 자, 이렇게 10대들이 지금 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기사가 제 개인적인 뭐 호불호가 아니라 팩트로서 언론사에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은 김다현 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현역가왕 김다현, 일본 잘 다녀오겠습니다. 린 언니는 사진작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김다현 양이 일본으로 직관하러 간 바로 트롯거린 재팬의 탑7 결승전을 위해 일본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은 건 다들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진에는 편안한 옷차림으로 출국길에 오른 김다현 양의 모습까지 담겨져 있는데요. 사실 이 사진을 보면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김다현 양이 등에 메고 있는 가방이 팬분들이 선물해준 가방이다라고 하는데 저도 뭐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댓글로 제보를 해주셔서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만약 사실이 맞다면 이 팬들이 선물해준 소중한 물건들을 항시 아끼고 몸에 부착하여 다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김다현 양의 일본행 많은 걸 의미합니다. 더불어서 이 김다현 양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역가왕의 최대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 김다현 양이 지난해 10월 27일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과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서 홈스쿨링을 통하여 중학교 과정을 마친 김다현 양은 한 살 앞당겨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학업과 가수 활동을 병행하게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김다현 양이 이 현역가왕의 최대 피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뭐 이미 제 방송을 오랜 시간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김다현 양이 결국 어떻습니까? 최종 탑3 안에 들어갔고 3위를 확정 지었습니다. 1위에는 전유진, 2위에는 마이진, 3위에는 김다현 이렇게 세 사람이 확정이 됐는데 사실 전유진 양의 압도적인 1등은 뭐 이견을 제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소신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 마이진 씨가 당연히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가창력 뛰어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사실 스타의 탄생이라는 건 가창력 하나만으로 결정짓기가 쉽지가 않다. 이 가창력이라고 한다면 노래만 전문적으로 부르는 뭐 트레이너들이라던가 아니면 가수들 중에서 엄청나게 고음을 잘 울리고 나아가서 노래의 흐름 자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이들만이 남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노래라는 것, 특히 스타라는 건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하고 스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마이진 씨가 뛰어난 가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김다현 양이 유력한 2위 후보였습니다. 전유진 양과 1위, 2위를 다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마이진 씨를 응원하는 분들 입장에선 뭔 소리 하는 거냐? 김다현 양이 마이진 씨보다 노래를 분명히 못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창력에 대한 부분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스타성에 대한 부분을 논하고 있다. 사실 이 마이진 씨는요, 김다현 양에 비하여 마스터단, 심사단의 점수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부분은 이번 마지막 현역가왕 방송차 때 사실 집계된 최후 점수표를 보면 우리가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현역가왕의 마지막 점수표로 등장했었던 이 모습들을 보면 뭐 다른 가수들 역시 굉장한 건 팩트였습니다만 이 김다현 양의 이 실시간 문자투표 점수는요, 전유진 양을 제외하고서는 따라올 가수가 존재했는가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엄청난 투표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응원 투표 점수도 굉장히 높았고요. 온라인 응원 점수도 압도적으로 높았다라는 거.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3위라는 최종 기록을 달성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1, 2차전 총점을 보면 지금 보세요. 3, 4, 5위 중에서 김다현 양이 가장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 씨가 또 박혜신 씨가 훨씬 더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탑3, 3위까지 올라간 이유는 온라인의 응원 점수와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높았냐면 무려 20년이 넘는 현역 생활을 해온 가수 린 씨보다도 높은 문자 투표 화력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마혜진 씨가 최종 2위에 등극할 수 있었던 건 제 개인적인 분석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마혜진 씨의 마스터단들의 점수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건 이 현역가왕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김다현 양의 마스터단의 점수가 정말 평균 수준만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2위는 따놓은 당상이었다. 오죽했으면 어떤 분들은요, 김다현의 순위를 강탈당했다. 마혜진 씨의 잘못이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마스터단들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미스트롯 3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10대들을 탑3 안에 넣는 것도 이례적이고요. 나아가서는 1등과 2등을 주는 것도 굉장히 전무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김다현 양의 평균 점수가 심사단의 점수가 저렇게 낮지만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김다현 양이 이 탑3 중에서 2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저런 점수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관례가, 알 수 없는 관례가 존재하기도 하며 시청률 확보를 위한 김다현 양의 이 탈락 위기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 마스터단의 편파 판정이 너무나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김다현이라는 이 강력한 우승 후보가 3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모순점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마저 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다현 양의 영향력은 굉장합니다. 각성한 김다현의 세월 베고 길게 놓은 구름 한 조각 영상이 300만 뷰가 넘어섰고요. 3만 개의 댓글이 코앞으로 달려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현역가왕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한일전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는 갈라쇼가 진행이 매주 4주 동안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다현 양의 엄청난 활약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다 보니 일본행에 몸을 담은 이 김다현 양의 또 이 귀여운 모습들이 공항에서 포착이 돼서 많은 팬분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김다현 양이 사실 3등, 최종 3위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떠하다라고 할 만한 소감 인터뷰 또는 소감 글 등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것을 거의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다현 양이 너무 큰 실망을 한 게 아닐까, 좀 많은 부분에서 염려가 된다, 제가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렸었는데, 자, 이제 와서 보니 김다현 양이 직접 한 단독 인터뷰를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역가왕 3위를 차지한 김다현, 글로벌 가수가 급니다. 한일가왕전을 위해 일본어를 열공 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역가왕의 황금막내 김다현이 당당하게 트로트 국가대표가 되었다라면서 해외 공연이나 한일가왕전에서 꼭 보여주고 싶은 무대가 있냐라고 질문을 하자 국악 트로트 요정의 연장선에서 우리의 전통을 표현할 수 있는 음악 무대를 선보이고 싶어요. K-팝의 인기와 함께 대한민국 사람들이 즐겨 부르고 듣는 음악으로서 트로트를 더욱 알릴 수 있는 무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탑7 중에서 김다현 양만큼 국악 트롯을 잘할 수 있는 가수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마 국악 트로트의 정점 무대를 보여주지 않을까. 해외에서 공연하는 트로트 가수 선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라고 질문하자 K-팝 스타들과 또 LA 등 한국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 공연하는 선배들을 보며 부럽고 또 새 영역을 개척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에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원래 제 꿈이 글로벌 가수가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현역가왕에 도전을 하여 한일가왕전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일본어 공부도 시작했답니다. 저 또한 이번 계기를 통해 해외 진출도 하고 또 해외에서 트로트 무대를 많이 선보이고 싶다. 그리고 트로트의 가사를 잘 전달하기 위해
영어, 외국어를 사용할 생각이 있냐라는 질문에 트로트라는 장르가 우리나라 음악의 한 획을 이루는 장르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이나 확대를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변화를 주는 것보단 외국어를 적절히 사용하면서도 우리나라만의 특성과 전통성을 잘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전유진, 오유진 등 다른 10대 트로트 가수의 활약이 엄청난데 라이벌 의식이 느껴지냐? 라고 질문을 하자 선배님들과 후배들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모두 음악적 역량과 실력이 뛰어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모두 자신만의 목표에 도전하는 멋진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 관계이기보단 트로트를 함께 발전시켜 가고자 하는 좋은 동료라고 생각한다. 어린 나이에 참 전유진 양과 더불어서 인성 바르지 않습니까? 최종 3위에 오르며 10대 트로트 파워를 입증한 소감 드디어 나옵니다. 뭐라고 했느냐? 사실 순위에 연연하기보다는 무대 하나하나에 집중했었고 또 노래를 저만의 표현 방식으로 풀어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어요. 특히 쟁쟁한 현역 선배님들과 트로트 한일전에 같이 나갈 수 있는 탑7에 뽑힌 것만으로도 기쁘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데뷔 이후부터 모든 순간마다 변함없이 저를 아껴주시고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도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3위 순위에 속상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했고 팬들이 기뻐했다니 됐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정말 프로페셔널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역가왕을 통해 배운 점이 있는지 물어보자 현역가왕에서 활동하시는 선배 가수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뜻깊었습니다. 경연 내내 언니들과 소통하면서 음악과 노래에 대한 그분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고 저도 앞으로 선배님들처럼 연륜을 쌓은 후 후배님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더 멋진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K트로트를 이끌어갈 기대주로서의 각오를 묻자 많은 분들께 김다현이 부르는 트로트를 사랑해주시고 또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멋진 노래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참 멋진 것이 1등을 한 전유진 양이나 3등을 한 김다현 양이나 전부 다 노래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바른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포부가 너무나 인성 바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김다현 양이 아시겠지만 최근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김다현 양이 팬분들이 이렇게 생일 축하 기념으로 만들어준 요 광고 영상이 있어요. 요 광고 영상에 김다현 양이 직접 인증을 하러 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까지 찍은 모습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팬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리고 일본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요 사진 제가 앞에 보여드렸죠. 마지막으로 김다현 양의 생일 이렇게 돼 있네요.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최고의 생일이었다. 생일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감사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 생일 파티 현장에 이렇게 전유진, 마리아, 박계신, 린, 마이진, 별사랑 탑7 멤버들이 다 모인 모습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탑7 멤버들과 현역가왕, 현역가수들은요 잘못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시청률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 가수들끼리는 다 사이가 좋고 다 서로를 동료라고 생각한다. 오죽했으면 제가 가수 린씨도 피해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자, 이 김다현 양의 앞으로의 활약 더욱더 기대되시지 않는가요?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들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전유진 현역가왕 막 내려도 열기는 그대로다. 자, 요 기사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말 그대로 현역가왕이 종영이 됐지만 전유진 양의 파워는 막강하다란 기사인데 사실 현역가왕 종영됐습니까? 한일전이 아직 남아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현역가왕 국내 방송편은 종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열기가 뜨겁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결승전과 함께 1대 현역가왕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는데 이 전유진 양의 막강한 1위 달성 이후 종영 이후에도 그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SNS 조회수 및 각종 화제성 지표를 수놓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전유진 양의 이 파워가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 미스트롯3 경쟁 방송사로서 탑10 결정전임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또다시 하락하고 있다. 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기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보니까 시청률이 프로그램의 모든 것을 정하는 건 아니지만 미스트롯3가 역대 최저 시청률을 보였다라는 점은 제작진으로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원조 트로트 서바이벌로 큰 인기를 누린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시리즈는 지난해부터 하락세를 보였고 미스터트롯2의 경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시청률을 보이면서 임영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를 배출한 미스터트롯의 아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 방송가의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네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팬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식상하다, 지겹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이다. 트로트 서바이벌의 단점으로 지적된 심사평과 배점 문제 등 논란이 가시지 않으며 거부 반응도 계속되고 있다. 이게 팩트라고 보여집니다. 심사평과 배점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미스트롯3도 시청률이 하락했고 현역가왕 역시 당초 기대했던 시청률보다 많이 떨어진 게 팩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미스트롯3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빈예서라는 우승 후보가 이번 방송에서 엄청나게 저조한 성적을 보여줬거든요. 거기에 대한 배점 논란이 많습니다. 전 솔직히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 전유진 가수가 1등을 한 것도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당초 예상했던 가수들이 뭐 전유진, 마이진, 린, 김다현 이런 현역 가수들이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가수들이 어찌됐건 탑7, 탑3 안에 들어서 그래도 현역 가왕은 배점 문제 논란을 살짝은 덮지 않았나 싶은데 저 미스터트롯 시리즈가 오죽하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현역 가왕보다 더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점에 와서 보면 이 전유진 양이 그래도 우승을 최종 거머쥔 것은 그나마 천만다행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현역 가왕 전유진 양을요 이렇게 언론 기사에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00만 뷰 달성한 이 전유진 양을 천유진으로 개명해야 되지 않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1대 현역가왕 전유진이 이제는 엄청난 성적을 보여주면서 사실 종영 이후에도 도합 조회수 개인 동영상 2000만 뷰 달성이라는 압도적인 성과로 천유진이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전유진 가수가 압도적인 1등이 될 것이다 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 현역가왕을 보시면서 예상을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기에 대한 각종 스포일러가 굉장히 줄줄이 뒤를 이었죠. 그것이 정말 사실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좀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가수를 응원했다라고 한다면 이 전유진 가수가 1등을 한 것을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들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투표면 투표, 유튜브 조회수면 조회수, 심사단의 점수면 점수, 3박자를 골고루 갖추면서 이 전유진이라는 가수가 압도적인 1등을 했기 때문에 이견이 있기가 사실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것을 증명해내는 이 전유진 양의 많은 기록들이 눈에 보입니다. 현역가왕 전유진, 임영웅, 이찬원도 제쳤다. 글쎄요, 뭐 제쳤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위풍당당 트렌드 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굉장히 다른 방송사에 비하여 높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거기에서 1등을 차지한 전유진 가수는요. 트렌드 지수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건 팩트라는 생각이 됩니다. 순간 최고 시청률 18.4%가 뭐 이전에 있었던 프로그램들과는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나오고 있는 예능 방송에서는 확실히 높은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현역가왕이라는 방송 프로그램 자체가 2월 3주차 비드라마 TV 화제성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이곳에서 검색 이슈 키워드에 전유진 양이 2위, 마혜진 씨가 6위를 차지하면서 엄청난 성과를 일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선 전유진 양의 노래들과 다른 탑7 멤버들의 노래들이 음원 사이트를 줄줄이 순위를 차지한 것도 상당한 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1위 전유진, 2위 마이진, 3위 김다현. 2024년 2월 23일 현역가왕 참가자 트렌드지수 순위 결과를 보면요. 현역가왕 내에서는 역시나 이 전유진이라고 하는 1등을 따라오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등을 했겠죠. 보면은 13,000포인트가 넘는 점수로 전유진 양이 1등을 차지했고요. 마혜진 씨가 9,300점, 3위를 차지한 김다현 양이 4,000점으로 진선미의 파워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현역가왕 자체도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었고 거기에서 1등한 전유진 양의 행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이 전유진 양과 탑7 아시다시피 27일부터 갈라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7일이면 당장 다음 주 화요일 되겠죠? 자, 이 화요일부터 갈라쇼가 방영이 됩니다. 사실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기사에 이렇게 났습니다. 이제 한일전이다. 일본으로 날아간 현역가왕 탑7이라면서 실제로 현역가왕 갈라쇼를 검색해 보면 자, 여기에 관련된 뉴스 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현역가왕의 이 인스타그램, 공식 인스타그램이 따로 존재하고 있죠. 자,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정식 방영되는 갈라쇼에 대한 윤곽이 또 탁 드러납니다. 이미 보신 분들 많기 때문에 빠르게 훑어볼게요. 현역가왕의 감동을 이을 갈라쇼가 찾아온다. 아시다시피 이 갈라쇼는요, 사실 하루 이틀 방영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4주에 걸쳐서 방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탈락자였던 요요미 씨도 포함되어 있는 걸 보면 강예은 씨도 있고 현역가왕에 등장했었던 대다수의 가수들이 등장을 하여서 노래를 부르는 이 합동 무대가 상당히 많이 펼쳐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탑7 안에 들은 가수들과 탑3 안에 들은 전유진, 김다현, 마이진 세 사람이 이렇게 중앙센터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갈라쇼에서의 무대들 4주 동안 방영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으실 텐데 자, 이 갈라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갈라쇼는요 이미 녹화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행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실 이 갈라쇼는 이미 녹화가 끝난 녹화 방송이 방영되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갈라쇼가 끝나고 나면 무엇이 일어나죠? 맞습니다. 이 뉴스파이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한일전이 방영됩니다. 보니까는 기사에 이렇게 났어요. 현역가왕 탑7 트롯걸 인 재팬 결승 생방송에 참여한다. 자, 결승 생방송에 참여한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이 일본에 있는 트롯걸 인 재팬은 아직 탑7의 결승전이 방영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3월 26일 방영될 한일 가왕전을 앞두고서 23일 날 트롯걸 인 재팬 생방송을 참여하기 위해 탑7 멤버들이 다 출국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월 26일부터 본격 방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 전에 갈라쇼가 방송이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어떻죠? 그러고 나서 한일전이 방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일본으로 날아간 이 탑7은요 현지에 머물면서 아마 이 한일전을 촬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아니면 어느 정도 촬영을 하고 한국으로 또 넘어와서 나머지 방송을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한일전에서 가장 중추 역할을 하게 될 3명이 바로 탑3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전유진, 마이진, 김다현.
요 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일본 이 탑7에서 최종 1위로 예상되고 있는 참가자 역시 사실 전유진 가수를 뛰어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트롯걸인 재팬은요, 현역 가수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탑7 멤버들은 현역 가수들 중에서도 쟁쟁하다라는 사람들을 모아두고서 정말 이 방송사의 시청률을 위해서 막 올렸다 내렸다 하며 엄청나게 혹독하게 방송을 해가지고 지금 딱 결말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살아남은 탑7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트롯거린 재팬은 사실 아마추어들 위주로 많이 선별이 된 만큼 사실상 이 현역가왕의 탑7들과 노래 가창력 실력을 놓고 봤을 때는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이 일본에서 탑7에 선정되어 1위가 예상되고 있는 참가자가 있거든요. 아직 뭐 확정되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역시도 10대 소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대 소녀가 설사 1등을 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어떻죠? 이 현역가왕의 전유진이란 가수를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이기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무난하게 한국의 탑7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물론 아마 한국 팀은 일본 팀은 한국 마스터들이 심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각각 섞어서 이 양쪽 나라의 팀을 심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여기에서도 현역가왕 제작진이 이 한일전에서 시청률을 뽑겠다고 전유진이라던가 탑7에 있는 멤버들을 막 낮은 점수를 주지 않는 한은 아마 무난하게 우리나라 탑7 특히 전유진, 마혜진, 김다연 이 탑3가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유진 양이 출국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사진이 탁 공항에서 포착이 되면서 이 많은 전유진 양의 팬덤분들이 굉장한 열광을 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트로트 오디션은 미성년자들의 각축장이 되었나? 왜 10대 소녀들이 이렇게 앞설 수밖에 없었나?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10대 소녀들이 계속하여 주목받아 왔던 건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꾸준히 있어 왔던 현상입니다. 그것이 미스트롯3와 현역가왕으로 넘어오면서 이 어린 참가자들이 이제 주류가 되게 된 것이죠. 그저 노래 잘하는 어린 친구들이 아닌 겁니다. 이 젊은 피들이 대세가 되는 흐름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미스트롯3에서는 바로 빈예서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인식이 개선이 되며 어린 트로트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됐고 최근 몇 년간 아이돌 가수가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탑5 안에 수시로 자리 잡았다는 걸 보면 이제 트로트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지며 중장년층의 전유문이라는 인식조차 줄어들고 젊고 어린 유망주들이 트로트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젠 오디션 시장에 10대 소년들이 대활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 전유진 양이 현역 가수들 중에서 1등을 차지했다라는 이 성적은요, 굉장히 좀 전무후무한 성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엄청난 쾌거이기도 하면서 앞으로도 아마 이 엄청난 성적을 다른 가수들이 달성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전유진 양이 최근 이런 인터뷰를 매일경제에서 했습니다. 1대 현역가왕 전유진, 올해 고3인데 대학도, 무대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면서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남산 한옥마을에서 굉장히 아리따운 모습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상금 1억 원을 어디에 사용하겠냐라는 질문에 미래의 가수 전유진을 위해 저축해두겠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2019년 중학교 1학년에 교복 차림으로 포항해변
전국가요제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혜성처럼 등장했고 정식으로 노래를 배운 적도 없이 그냥 무대에 올라가 관심을 받고 싶었다라는 게 데뷔 계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유진 양은요, 현역가왕에선 전보다 실력도 경험치도 쌓여서 제 자신을 컨트롤해가며 재밌고 즐겁게 경연에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전유진을 위한 1인 기획사를 차려 매니저를 자처하고 있는 모친의 증언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무대에 서는 걸 좋아했고 무조건 자기가 중간에 서야 하는 딸이었다. 재미삼아 친구들과 어울리며 미녀 수업을 들었을 때에는 선생님께 굉장한 재능이 있다라는 평가를 들었고 이후 미스트롯으로 스타덤에 오른 송가인을 보면서 무대를 동경했으며 본인이 원하니 동네 가요제나 내보내자라고 하며 나갔던 대회에서 대상을 거머쥐게 된 거죠. 그때부터 쉬지 않고 노래를 하게 된 전유진 양이겠습니다. 다만 이 많은 관심이 큰 부담이었다라고 합니다. 실은 긴장도 많이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중에 차분히 의견을 밝히는 한편 자신도 모르게 포항 사투리가 아닌 서울말을 쓰는 것도 긴장된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부담감을 티내지 않고 즐기는 게 되고 있지만 처음 방송 땐 부담이 컸으며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항상 평가받는 입장이었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너무 거창하게 포장되어서 비치는 것만 같았다. 아예 노래를 그만 부르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다. 그것이 바로 미스트롯2에서 억울한 탈락을 당했을 때죠. 아예 노래를 안 하고 싶었다. 즐거워서 시작한 건데 사람들의 기대감에 못 미쳤다라는 상실감, 노력에 비해 따라주지 않는 결과 등이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무대로 일으켜 세워준 건 노래에 대한 갈망과 팬들의 응원이었다라고 해요. 포항 동네를 팬분들이 성지순례라며 많이 찾아줬고 작은 동네라 다 들리고 보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팬분들이 모여주신 카페에 몰래 가서 찾아뵙고 사인도 해드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노래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부모님들도 물심양면 도왔죠. 학업을 우선시하면서도 무대의 감을 잃지 않게 소규모 팬미팅을 주선하고 노래 부를 기회도 꾸준히 만들었으며 팬덤은 더욱더 탄탄해졌고 결국 20대 언니 팬부터 부모님 뻘 어르신 팬까지 팬클럽 1010을 이루는 연령층도 다양해졌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올해 고3이 됐는데 다시 학교로 돌아가되 이제는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소속사의 제안을 뿌리치고 1인 회사를 차린 건 역시 학교 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해요. 방학 동안만 시간 날 때만 가수로 활동한다라고 이야기한 전유진 양은요. 예술을 전공하여 대학에 진학할 것이고 남은 1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여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우선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수로서의 꿈을 물어보니 멋진 노래도 좋지만 좋은 사람이 먼저 돼야 할 것 같다. 저를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고마움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정말 너무나 반듯하고 너무나 깨끗한 인터뷰 내용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전유진 양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본어로 된 곡을 부르기 위해 발음을 가다듬는 중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버스킹도 도전을 준비 중이라고 해요. 일본에 제 목소리를 알릴 기회라고 생각이 된다. 한국의 트로트가 좋다라는 걸, 한국의 가수들이 정말 잘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정말 포부 넘치고 인성 바른 전유진 양에 대하여 좋은 이야기를 잘 정리해도 모자랄 마당에 이 전유진 양의 아버지에 대한 가짜뉴스가 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썸네일 제목을 그렇게 정한 이유도 존재한다라는 걸 조금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제목이냐? 51세 전유진 아버지, 안타까운 근황, 참다 못한 전유진, 결국에는 오열했다. 물론 여기에는요, 건강 악화, 어찌 이런 일이, 누가 봐도 전유진 양의 아버지가 큰일 난 것 같은 이야기를 적어놨잖아요. 다 가짜뉴스입니다. 실제 전유진 양은요, 자신의 SNS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 전유진 양이 불타는 장미단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던 것이 또 걱정이 됐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예전보다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홀로 포항에 계시다 보니까 방송에서 아버지 노래를 하는데 더 감정이입이 된 것 같아요. 팬분들을 너무 걱정시켜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네요. 하지만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예전보다 강도 높은 일을 하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업무가 있는 회사로 옮겨서 일도 하고 계시고 열심히 치료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제 무대를 보시고 힘내셔서 지금보다 더 건강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팬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진실을 전하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이런 헛소리를 하는 가짜 뉴스들 절대 클릭해서도 안 되겠고 신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들도 너무너무